안녕하십니까. 4급, 준4급 포함한 4급 배정한자풀이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제가 아 하면 저 양반 또 이야기로구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아 하기 전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글자가 나오네요. 세금 옆에 채울충. 사실 여러분이 세금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요. 채울충도 4급 이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배웠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쇠붙이 같은 거로 만든 기계장치에 화약이나 탄화를 채워서 쏘는 게 보다 총이다 해서 총총자라는 얘기죠. 총기, 권총, 이 권은 주먹권자죠. 주먹처럼 손에 쥐고서 쏘는 총이 권총입니다. 그 다음 총살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전부 다 총총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물총은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총은 쇠로 돼 있지는 않죠.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 화약이나 탄화를 넣는 기구 일부분이 전부 쇠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금붙이에 그 쇠붙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쇠에 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총총 그래도 가장 무서운 총은 눈총이죠. 네, 여러분 눈총 받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네,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방변 옆에 세추죠. 즉 무슨 얘기냐? 손으로 무게나 힘을 가하여 밀어낸다는 데서 이게 밀추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세추인데 여기서 이 새라는 모양이 꼭 새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옛날에 밀어내다 이 새가 종종 걸음으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나아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밀어낸다라는 뜻도 있죠. 손으로 새처럼 무언가 밀어서 움직여낸다 해서 밀추, 추측하다, 추진하다, 유추하다 할 때 이 추는요 전부 다 밀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뒤에서 미는 것을 추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밀추는 뭐냐? 무언가 손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걸 저쪽으로 밀어내는 걸 추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추측입니다. 여러분한테는요 추측할 머리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요 다음 장 한번 밀어볼까요? 이번 글자는 복잡합니다. 그러나요 분해해서 이야기 한번 하면 여러분들도 긍정은 할 겁니다. 수긍은 할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위에 이건 풀초, 채소나 풀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쌓을축이라고도 하고 기를 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축할 때 쓰는 자죠. 가축.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축처럼 뭔가 쌓아서 길러가지고서 모아놓은 풀, 이것이 채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축하다,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즉 길러서 모은 채소라는 데서 저축한 거다. 김장을 담글 때 사람들이 전부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축제, 이때 축제는 재물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 함축하다, 무언가 머금어서 모이는 게 함축이죠. 저축하다 할 때 이 축은요 전부 다 쌓을 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쌓는 거는요 지방만 아니면 다 좋습니다. 네, 지방만 쌓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이것도 맨 쌓다 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건축할 때 쓰는 자인데 이 위에 것만도 두껍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대나무나 공구를 가지고 무릇 평범한 것들을 자꾸 모아서 쌓아서 두껍게 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나무 절구공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공이 따위의 연장을 손에 잡고 흙을 두텁게 쌓는다 해서 이건 쌓을축, 지을축 이렇게 된 거죠. 축성, 성을 쌓는 거고요. 건축, 그 다음 개축 전부 다 이 쌓을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모을축과는 다른 의미죠. 모을축은 뭔가 쌓기보다는 자꾸 모아놓는 거고 저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 쌓은 축은 위로 올라가면서 자꾸 무언가 포개어서 쌓는 겁니다. 그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줄일 축자입니다. 우리 축소하다라고 할 때 쓰는 자죠. 같이 볼까요? 실사 잘숙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실이 잠잘 때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이 움츠러든다는 데서 이것은 줄다라는 뜻이다. 줄어든다는 얘기다 해서 줄일축 이런 자죠. 감축하다, 축소하다, 단축하다 전부 다 줄어들다, 줄다라는 뜻이 있네요. 사실요. 줄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이 잠잘 때 이 사람이 잠잘 때 뻣뻣하게 자는 사람은요. 그 왠지 좀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요, 상태가 좋은 아이들 보면 빙빙 돌고 걷어차고 몸을 오므렸다 폈다 난리가 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하, 시를 저렇게 줄이는 것처럼 하자. 그러면 이건 줄이는 거다 해서 줄일 축이라는 글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충성충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지요.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 즉 치우치지 않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마음, 즉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라는 데서 이건 충성이다, 정성이다 해서 충성충, 정성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성, 충효, 충실 전부 다 바로 충성충이 가운데 마음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누가 옳다고 해서 곧바로 거기에 따라붙지 말고요. 누가 그러다고 해서 금방 떠나지 마십시오. 중심을 가지고, 중심이 바로 충성충이거든요. 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십시오.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벌레충이라는 글자입니다. 벌레충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렇게 꼬리가 긴, 머리가 있고 꼬리가 긴 벌레충이라는 글자를 세 개를 모아놔서 벌레충입니다. 원래 하나만도 벌레충으로 붓으로 쓰이죠. 원래 완성된 글자는 벌레충입니다. 벌레는 혼자 있기보단 득실득실 같이 모여있는 법이거든요. 송충이 할 때 송충, 그 다음에 해충, 충치 할 때 이충, 전부 다 벌레가 모여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레 같은 놈아 그러면 이거야말로 참 지저분한 게 모여있는 거죠.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할, 취라는 글자네요. 옛날에 무언가 갖다 취하다라는 것은 손으로 갖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왠지 잔인한 글자입니다. 같이 보시죠. 귀 옆에 또 무슨 얘기냐. 적의 귀를 전리품으로 손으로 잘라 가진다는 데서 이거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가장 취자는 여기에 무릅쓸 모자가 있죠. 즉 무릅쓰고 적의 적군들의 귀를 손으로 잡아오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해서 가장 취가 됐고요. 그 위에 무릅쓸 모가 없을 때는 적의 귀를 전리품으로 손에 꿰차고 오면 이것은 취한 거다 해서 취할 취, 술 취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취소, 취득, 취사, 갖고 버리고의 취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릴 사자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버리다의 반대말 가지다, 가질 취 기억하십시오. 취할 취.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뜻취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달릴 줄 아는 걸 배웠고요. 이건 취할 취라고 배웠죠. 즉 취하기 위해 달려나아간다는 데서 원래는 빨리 달리다라는 뜻이었다가 뒤에 취지, 재미, 멋. 그러니까 적의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것을 재미삼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뒤에 재미, 멋 해서 이것은 여기서 뜻취라고 하지만 이 뜻은 재미나 어떠한 취향 따위를 얘기할 때의 뜻입니다. 취미, 취향, 정취할 때는 전부 다 이 뜻취, 이때 뜻은 감정이 아니고 무언가 활동하는 재미, 멋스러움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취미가 있다는 것은 멋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나아갈 취라는 글자입니다. 나아갈 진과 비슷한 말이죠.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서울경은요, 원래 이렇게 높은 루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높은 루대와 허무루자, 절름발이 왕자 위에 점을 찍어서 허무루자죠. 즉 무슨 얘기냐.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높은 것과 왠지 좀 절룩거리는 것. 허물이 있는 사람들. 이건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높은 누대와 평범하지 않음을 더하여서 이것은 높다라는 뜻에서 나중에는 높은 데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나아갈 취, 이룰 취라는 글자로 바뀝니다. 취직, 성취, 취임할 때 이것은 이루다,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취침하면 뭡니까? 잠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언뜻 이 나아갈 취자가 어디에 쓰이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아가다 또 이루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잘 선택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헤아릴 측자, 제일 측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수변 옆에 곧측자죠. 법칙측이라고도 합니다. 즉
규칙으로 정한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물의 깊이를 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자나 규칙처럼 어떻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릇으로 물의 양을 잰다. 그래서 헤아려 본다 해서 헤아릴 측, 잴 측, 측량하다, 관측하다, 측정하다의 이 측은 전부 규정에 맞는 용기나 어떤 기구를 가지고 물로 잰다는 얘기예요. 물을 잰다, 헤아려 본다, 헤아릴 측.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죠. 물로 어떤 법도에 맞는 것처럼요.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층층이라는 글자입니다. 층계, 또 우리가 고층 아파트 할 때 층자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주검시라는 거에, 이거는 지붕을 나타내기도 하죠. 어떤 집의 지붕이 더할 층이거든요. 집에 그 포개져 있는 지붕이 포개져 있어서 높은 다락집을 뜻하다가 후에 층계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즉 지붕 위에 또 지붕이 있고 그 위에 또 지붕이 있으면 이건 층층이다 해서 층층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지식층, 계층, 심층 할 때 이 층은요 전부 다 층층자입니다. 그런 의미로요 무언가 층이 진다는 것은 지붕 위에 지붕이 있다는 얘기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층지지 말게 사십시오.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둘치라는 글자입니다. 놓아놓는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지금 위에 것은 그물망이고요. 이건 고들찌기죠. 즉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곧게 쳐서 놓아둔다는 데서 이건 두다라는 뜻으로 둘치 놓다라는 뜻으로 쓰이자 해서 둘치라는 얘기예요. 배치하다, 처치하다, 구치소 할 때 이 치는 전부 무엇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놓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사실 그물을 곧게 잘 놓아둬야지 둥그렇게 놓아두면 고기 한 마리 안 잡힙니다. 그물 치는 이치가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둔다는 건 바르게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구치소에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다스릴 치네요. 제가 계속 치치치만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삼수변 옆에 별태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요 원래 쟁기 앞에 그 보습하고 쟁기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즉 물기를 쟁기나 가래 같은 것을 써서 흐름을 조정한다는 데서 이게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다스릴 치자가 된 거예요. 즉 물을 다스리듯이 다스리는 게 치입니다. 제대로 다스려야 되겠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아무 그릇이면 아무 그릇에나 다 모양을 이룹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고위층만 잘 살면 제대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요. 물처럼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또 아무 그릇에나 못난 놈이나 잘난 놈이나 다 잘 다스려지는 게 치죠. 치안, 통치, 자치권 할 때 이 치는요. 제대로 된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혹시 통치자가 되거든요. 물의 흐름을 생각해서 다스리십시오. 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러다 물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이치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치자의 위에 건 그치다죠. 바르게 그치다는 얘기고 이건 입을 얘기하고 가운데 윗니 아랫니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입에 이가 난 모양에다가 가지런하게 한다는 데서 이거 이라는 얘기예요. 즉 입 안에 이가 가지런하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치다 해서 이치자죠. 칙과 치통,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마음을 속썩이는 것이 절치부심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하겠다고 절치부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물론 틀리끼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절치부심은 마음과 의지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저 이만 깨문다고 될 일이 아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